안녕하세요. 토공모티브의 밴드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산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법령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자꾸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법은 상당히 딱딱한 내용이고요. 어려운 내용인데, 저의 경험을 보면은요, 어떠한 책을 한 권을 읽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느낌이 좋았던 책은 많이 다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와 예를 들어서 2번, 3번 반복해서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깨우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법령을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법령을 완벽하게 이해해 간다면 그 안에 정답이 있다라는 소리죠. 되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소리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숙련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을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요령이 생기고 능률도 빠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과도 좋다라는 소리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토지 투자를 할 경우에 법령을 완벽하게 이해하다 보면 그 안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법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는 소리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가장 이슈가 그런 거였어요. 임업용 산지를 예를 들어서 된장 공장이냐 무슨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 놓으면, 임업용 산지 같은데 뭐 농산물 가공 공장, 뭐 건축물이 크게 필요 없는, 즉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상황에 개발을 해서 준공을 받고 지목이 바뀌면 우리가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10년인가요? 예전에 10년이었는데 지금 5년으로 바뀌었나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면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그 임업용 산지가, 즉 보존 산지가 해제가 되는 그런 요건을 갖춘다 그래서 또 수익이 난다. 또 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개발을 한다 이거죠. 뭐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뭐 미꾸라지, 양어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5년이 지나서 뭔가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받은 만큼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리죠. 5년이 지나면 뭐 양어장으로 개발을 해놓고 뭐 2,000평, 3,000평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5년 뒤에 뭐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들 하고 다녔는데요. 그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뭐 그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죠. 다 법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보존 부담금이 감면이 되고, 또 산지법에 의해서 어떠한 농수산물 가공시장이 허용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때 개발 비용을 많이 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시간 5년 정도가 지나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농지와 산지 너무 공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또 그러한 법령들을 가지고 계속 임장을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 감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활용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라는 소리죠.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그런 부분들은 다 법령을 기초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나중에 활용도가 높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산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를 투자하거나 우리가 임장을 나갔을 때는 맨 처음 하는 게 산지를 구분한다. 구분하는 방법은 보존산지이냐 준보존산지이냐. 또 보존산지는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허용행위를 적용하고요. 준보존산지는 국계법 허용행위, 즉 조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를 맨 처음에 투자하거나 임장 시에는 보존이냐 준보존이냐를 구분을 하고요. 그랬을 때 법률적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내용에 따라 틀려지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분석이 왜 어렵다고 하냐면 보통 농지에 비해서 산지가 임야가 가격은 대체적으로 낮지만 농지에 비해서 면적이 크지요. 그리고 농지에 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소리죠. 농지는 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분석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인목이 있기 때문에 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산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균 경사도입니다. 산지관리법상 경사도가 25도인데요. 25도 미만인데 이런 것들은 또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각각 틀리게 또 해당 지자체에서 정해놨고요. 대도시일수록 그 경사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10도, 12도. 근데 뭐 좀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25도 미만인 경우에도 있고 20도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인목 축척 이것도 뭐 산지관리법상 나와 있는 건데요. 뭐 수목의 울창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 지자체 평균 수목의 울창도 부피의 합을 100으로 따져 놓고요. 또 지자체에서 또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대상 지역의 수목의 울창도가 100인데 이 지자체에서는 뭐 150% 미만이다. 아니면 뭐 5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라는 소리죠. 100인데 50이라는 거는 상당히 허가가 어렵다라는 소리고 100인데 150이라는 거는 조금 쉽다라는 소리,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00그루인데 해당 지자체 평균 인목이 100그루인데 조례로 50으로 묶어놨다라면 상당히 허가가 어렵다라는 소리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50년생 이상의 화렵수의 비율이 또 50% 미만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화렵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물의 어떠한 식량이 또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표고, 기준 지방고, 해당 지자체에서 또 조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 지방고나 표고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 수직의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해당 지자체별로 어떠한 기준점을 정해놓은 게 기준 지방고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지방고를 중심으로 뭐 50m 미만에 있어야 50m가 초과가 되면 그만큼 정상 부위에 허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제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m 미만의 허가가 난다는 내용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따지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드시 토지를 투자하거나 임장 시에 해당 지역의 토목 설계 사무실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임장하거나 토지를 투자 시에는 토목설계 사무실 종사하시는 분들과는 상당히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임업용 산지에서 주로 뭐 할 수 있는 행위 산지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업용 산지에 뭐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든지 뭐 농림어업용 생산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도 뭐 보존산지 같은 경우에는 준보존산지와 허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준보존산지는 현황도로로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존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는 허가가 안 나고 지목상 도로고 또 연결되는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해야 되고 건축법 제1항 11호의 도로에 연결이 돼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법령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도시계획 조례를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창을 띄워놨고요. 여기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대상 토지 인목 축적 150% 미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경사도 25도. 기준 지방고는 운동장,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그 밑에 부분은 태양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가 보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의 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또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셔서 서로 의뢰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